예, 임수경이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1986년 평양에서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 열렸습니다. 그게 왜 열렸냐면요. 네네. 올림픽이 우리 1988년 아닙니까? 88 올림픽. 88 올림픽. 네. 예, 뭐 그걸 비하하는 사람은 쌍팔년 올림픽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여하튼 88 올림픽이 열릴 때 이 남쪽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는데 북한은 상대적으로 찌그러드는 거 아니냐 네네. 해가지고 북한에서 온갖 외교력을 다 동원해갖고 유치한 국제 행사가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라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각국의 대표단 청년 학생 대표가 모이는 그거였는데 당연히 그때는 국가보안법 아직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더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고요. 남북 간의 그 대치 국면이고요. 그때 노태우 정권이잖아요. 그때 전대협 의장이었던 임종석이 전대협 대표로 누구를 몰래 북한에 미립국을 시키느냐. 네네. 임수경입니다. 네네. 북한에서는 림수경이라고 불렀어요. 네네. 그 통일의 꽃이라는 뭐 그 좌파 쪽에 그런 애칭이 이제 붙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임종석은 그때 그 혐의로 뭐 도망다니다가 붙잡혀갖고 감옥살이도 좀 하고요. 네네. 그러고 나와서 저기 보이죠? 림수경이 그 왼쪽은 김일성 생전이에요. 김일성이 림수경 얼마나 자기들 체제 선전에 그 이용하기 좋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랬고 그리고 올 때는요. 예, 그 평양으로 그 미립국 할 때는 뭐 중국 거쳐서 이렇게 했는데 올 때는 반드시 걸어서 오겠다. 저 림수경 그 빨간 뭐 그 셔츠 입고 있잖아요. 오른쪽이 정의구현 사대전의 문규현이라고 하는 신부입니다. 네네. 좌파 신부예요. 네네. 그래서 문규현 신부도 그때 어떻게 하고 그쪽 들어왔고 임수경 손잡고 저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저때 저기 판문점에 보면요. 저거는 이제 임수경이 그때 북한에서요. 임수경이 떴다면요. 북한의 그 사람들이 그냥 벌떼처럼 불렸어요. 북한 아이돌. 북한 아이돌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 38선 넘을 때도 38선이란다. 이제 이 휴전선. 휴전선 넘어올 때도 그 북쪽에 있는 거기가 판문각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거기에 그냥 북한 사람들 엄청 와가지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저게 이제 넘어오는 사진이에요. 우리 쪽으로. 에? 무슨 뭐 대단한 뭐. 근데 저 당연히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고. 예, 그랬습니다. 근데 임수경은 그 나중에 또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뭐 배지를 한번 달아요. 근데 비례대표 배지를 달고 의원 시절에 탈북민하고 사적인 자리를 하는데 배신자라고 저기를 합니다. 탈북민을 보고 임수경이 예, 배신자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시각은 북한의 시각이란 이야기인 거고. 그렇죠. 네네. 예, 그런 건데. 네네. 근데 임종석 그 통일운동의 전사 평생을 통일운동에 그 뭐 하겠다는 임종석이 어제 충격적인 말을 했잖아요. 네네. 이제 김정은 말대로 두 개의 국가로 통일은 포기하자. 네네. 그냥 두 개의 국가로 찢어져 살자. 네. 대신 사이좋게 살자. 네네. 이렇게 변신한 그 배경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왜? 왜냐하면 일단은 그 임종석이 86학번이에요. 네, 86학번. 그 다음에 같은 임씨죠. 임수경도 86학번이에요. 저도 86학번. 우리 법대님도 86학번이다. 엊그제 같아요. 그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나랑 똑같은 나이에 임종석은 재수해서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어쨌든 대학은 학번이니까 야, 우리 동기가 저렇게 그렇게 이제 뭐 보내고 뭐 북한도 갔다 오고 막 저렇구나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었는데 진짜 그 눈에 선하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 했던 저 청년 학생 축전이 북한의 수준에 맞는 게 아니었어요. 북한의 경제력이 그 축전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올림픽을 아주 성대하게 근사하게 잘 치러냈지만 북한 수준으로는 저 청년 학생 축전조차도 제대로 치르지 못할 만큼 북한은 망가진 사회였던 거예요. 그랬었죠. 이미. 그런데 저 청년 학생 축전의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90년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굶어
밀어주고 나가기 맞아요. 시작한 거예요. 고난의 행군이 90년대 중반에 시작되는데 네네. 청년 학생 축전한다고 그때 그 여러 가지 재정을 거기다 쏟아부으면서 네네. 그때 시작됐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저럴 줄 알았다. 임종석이 저런 말 언제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 왜냐하면 김정은의 지령이 내려왔었기 때문에 김정은이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남한에다가 지령을 내렸어요. 그 지령을 제가 언제 캐치를 갖다가 했느냐. 네. 올 1월 23일인가 그래요. 그래요? 윤미향이 국회에서 종북 토론회를 갖다가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뭐 김광수라고 하는 무슨 이상한 센터의 이사장이 딱 나와가지고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사실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지금 김정은이 이야기한 거예요. 네. 더 이상 남한은 우리 동포가 아니다. 맞아요. 동포가 아니면 뭐다? 네. 적대국이다. 적대국이다. 그것도 어떤 적대국이다? 제1의 적대국. 그러면 동포니까 통일하자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일성도 그렇고 김정일도 그렇고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 동포니까 연방제든 뭐든 어찌됐든지 간에 통일은 해야 된다. 우리의 송원은 통일이다. 이야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거를 김정은이가 딱 끊어버리고 아니다. 남한 놈들은 그 대한민국 사람들은 동포도 아니다. 적대국이다. 적대국이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소름이 쫙 끼쳤던 게 적대국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뭘 만들었습니까? 핵을 만들었잖아요. 네. 핵을 만들면서 미사일 만들었잖아요. 네. 북한은 맨입으로라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핵은 남한을 상대로 쏘진 않을 것이다. 동포니까. 네. 이 핵은 미제 미국 놈들, 미국 제국주의자 놈들 그 사람들을 상대로 쏠 거고 그 다음에 미제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자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거다. 네. 그러니까 미사일 만든 거 아니냐. 이런 논리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의 눈에는 남한 저희 같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동포가 아니고 뭐다? 적대국이다. 적대국이면 뭐 할 수 있습니까? 핵을 갖다가 쏠 수 있다니. 그렇죠. 그러면서 김정은이 남한에 있는 이른바 진보 진영들, 이른바 종북 세력들한테 그 경고를 갖다 내려요. 니네가 지난 70년도 넘었는데 니네가 한 게 뭐가 있느냐. 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똑바로 정신 차려라. 그 이야기를 딱 하니까 범민련이라고 있잖아요. 범민련. 네, 맞아요. 범민련 그 이적 단체로 판명이 됐었죠. 남측본부가 법원에서. 네. 우리나라가 뭐 대법원 헌법재판소 해가지고 계속 그 이거는 이적 단체다 그랬던 그 범민련 남측 본부가 네. 스스로 자진해서 해산해 버려요. 해산했어요. 그거는 맞아요.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해산하라 그래도 꿈쩍 안 하던 그 범민련 남측 본부가 그야말로 김정은의 한마디로 이래가지고 마치 아침에 이슬 녹듯이 그냥 스스로의 해산을 갖다 쫙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김정은은 상징적으로 뭘 했느냐. 그 북한의 평양에 조선통일 뭐 3대 기념탑인가 그런 탑이 있는데 그거 철거했어요. 그거를 폭파시켜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옛날에 중국의 황제들 이름을 갖다가 쓰면 안 됐거든요. 네. 그 기휘라고 해가지고 네. 똑같이 북한에서는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쓰면은 안 돼. 이제 금기시됐단 말이에요. 금기시됐어요. 그래서 북한에 지하철에 통일역이 있는데 통일의 통일자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그냥 역이래요. 그 북한의 통일전선부도요. 네네. 그것도 이름이 바뀌어갖고 뭐 도동당 제19기인가 뭘로 바꾸고요. 네네. 그 통일전선부의 외곽 기구가 있잖아요. 조평통일하고 네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네네. 그것도 없어졌어요. 통일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통일 들어간 건 다 없었어요. 네네. 그리고 북한이 조총련 있잖아요. 일본. 네네. 거기도 지령을 내려갖고 앞으로 통일 관련 다 일치하지 마라. 그리고 그 한국 사람들은 통일이 필요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마라. 네네.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셀카 찍어도 처형당하고 그다음에 한국 드라마 봐도 처형당하고 지금 북한이 이런 모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눈치도 없지. 임종석 이렇게 눈치도 없냐. 아니 좀 그런 마음은 지령을 받았으면 좀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지령 받았다고 그냥 홀라당 이야기해가지고 저런 식의 그걸 갖다 하는 것으로 의심받는 행동을 왜 하는지. 그래서 뭐 임종석이 뭐 지령을 받았는지 뭐 저희가 뭐 그런 건 없지만 네네. 어떤 그 정황상으로 보면 윤미향이 그때 네네. 윤미향은 그 남편 김삼석 네. 과거에 간첩 혐의로 저기 오누이 그 간첩단 아니에요. 남매 간첩단. 네네. 그 여동생도 그렇죠. 뭐 그런 사건이 있었고 윤미향 의원실의 보좌관으로 있던 사람이 또 간첩 사건에 연루가 된 적이 있고 네네. 뭐 임종석도 과거에 그 전대협의 그
이 핵심 지도부의 이념은 주사파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혁준님이 이제 그런 뭐 나름대로 그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는 건데, 근데 참 결국은 그러니까 이 임수경을 보낼 때 그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은 통일 포기니까 완전히 외양상으로는 정반대지만 북한을 따라한다라는 점에서는 변한 게 1도 없다. 네네. 종북, 네. 북한 따라하는 종북이라는 점에서는 변한 게 1도 없다. 그 몇십 년 전이에요 벌써. 88년이니까. 그러니까 86년부터 대학교 네. 1학년 때가 86년이니까 그때부터 아마 지금까지 근 40년을 네. 그렇게 통일했던. 근데 왜 그랬냐면요. 네. 저희 때 80년대에는 북한이 이념적으로 남한에 비해서 대한민국에 비해서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 통일은 어떤 통일이 돼야 되느냐, 적화 통일이 돼야 된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제 주위에 뭐 NL이나 이렇게 뭐 같이 이제 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이야기 곰곰이 들어보면 다 뭐 그랬었는데 뭐 지금 생각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김정은이 통일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체제 경쟁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남한 상대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상대로 해가지고 무슨 도발을 저지를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그 지금 우리나라는요,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가 지극히 그 한정되어 있는데 맞아요. 네. 그나마도 간첩 잡는 최고 전문가인 국정원을 완전히 팔다리를 갖다 꽁꽁 묶어놨어요. 그렇죠. 북한은 저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거기에 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막 그 들썩들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앉아 있는 것인가?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 가져야 되지 않나? 전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임종석의 어제 그게 요거 어제 임종석 개인의 어떤 파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국 좌파 진영에 두고두고 이제 이게 더 확산되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굉장히 게요. 이제까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우파와 좌파 중에 어디가 더 많이 불렀습니까? 좌파가 더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게요, 재밌는 게요. 제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동요 아닙니까? 네네. 그게 언제 생겼나 봤더니 뭐 60년대 초반인가 뭐 정확한 그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요, 그게 처음에 생겼을 때는 그 이 좌파들이 별로 안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그 무슨 이제 관제 무슨 통일송이다 해가지고 그 좋아하지 않았대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좌파들이 그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근데 임수경이 그 저기 갔을 때도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네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네. 임수경이 왜 그 평양에서 북한에서 유명해졌냐면 그 노래를 많이 안 모르더라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네네. 그래서 그 노래를 보급하고 온 거예요. 네네. 예. 그다음에 뭐 아침 예술 뭐 몇 개 뭐 그렇게 한 건데, 근데 이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잖아요. 예? 다른 나라니까. 그러면 통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저 진짜 3대 세습 체제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 우리가 언젠가는 한 울타리에서 같은 식구로 살아가는 날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역경과 고난이 있겠지만 해야 되겠죠. 이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 북한은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일제 시대만도 못해요. 일제 그렇죠. 시대 때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예. 일제 시대 때 사람들이 존다고 총살당했습니까? 예. 일제 시대 때 진짜 화염방사기 같은 걸로 그렇게 죽었습니까? 예. 일제 시대 때도 없었던 일들이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는 그 조선 말기보다도 더 못한 그런 체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하냐면요, 저런 체제는 언제든지 붕괴할 수 있다. 네. 스스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 네. 원래대로 하면요, 북한은 벌써 붕괴를 갖다가 했을 수밖에 없는데, 뭐 중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회피 정책도 그렇고 해가지고 네. 결국 그야말로 이제 다 죽어가는 사람을 갖다가 그냥 어찌 됐든지 간에 살려놓는 그런 꼴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네. 만약에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뭐 김정은한테 유고가 발생한다든지 무슨 일이 발생한다든지 해가지고 북한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하고 남한은 같은 나라가 아니다. 통일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경은 휴전선으로 굳어지면서 중국의 국경으로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 법조님이 핵심적으로 예리하게 저런 그 말도 안 되는 망언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줬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임종석 입장대로 우리가 바뀌잖아요. 네네. 북한이 진짜 과거 그 동독이 무너지고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가 무너질 때처럼 붕괴됐을 때 우리가 두 국가 다 해놓으면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무슨 명분과 근거가 있습니까? 국제적인 명분이 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다음에 중국이 뭐 하고 있습니까? 동북 공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북 공정의 목적이 뭡니까? 그게 만주를 지키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북한이 스스로 김정은 같은 사람이 이제 난 더 이상 못 있겠다 그러면서 그냥 북한을 갖다 바칠 테니까 나 그냥 노후나 보장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고 갖다 바치면은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재명 같은 지도자나 쉐쉐 하면서 갖다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진짜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쉐쉐하고 네. 뭐 평화롭게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썼는지 임종석의 저런 생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게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인 난국을 음. 임종석 한 명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 바로 저는 그 그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임종석이 청와대에 나와서 특별히 바뀐 게 없어요. 네네. 그 전대협 의장 할 때나 지금이나 그 본질은 바뀐 게 없다고 저희들이 쭉 분석을 해드린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참 그 문재인의 5년은 참 위험한 5년이었다. 그러니까 네. 임종석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통일부도 없애자고 그랬어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저 헌법 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하자 그거 아니에요. 네네. 그 헌법 3조 없애버리자는 거 아니에요? 개헌하자는 이야기. 개헌하고 그래야지 통일부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예, 참 그렇습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재명 구형이 아직도 안 나왔다고 그러네요. 네. 예, 안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쉽지만 오늘 방송 여기서 적고 내일 또 구자룡 변호사 나오니까요. 우리 또 오늘 구형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구형이니까 구자룡 변호사가 나와야 되겠네. 또 아재 개그를 또 그렇게 하세요.